죄송합니다. 네. 수업 중이라고 본 밖에 걸어놨어야 되는데. 하여튼, 자, 그러면은, 봅시다. 네. 자. 일단,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엔트로피라는 양이 있는데,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제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소위 말해서 무질서도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무질서도. 자, 무질서도라고 하는 거는 분자나 원자들이 어떻게 흩어져 있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배치를, 얼마만큼 무질서하게 이제 배치되어 있느냐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그래서 즉 이제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은 그 시스템이 나타낼 수 있는 상태의 개수에, 상태의 숫자에 이제 비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이제 요렇게 생긴 이제 플라스크가 있는데 기체 입자가 이제 2개 있는 경우에는 왼쪽에 있거나 오른쪽에 있거나 아니면 양쪽에 하나씩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4가지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기체 분자의 개수가 3개면은 왼쪽에 다 몰려 있거나 오른쪽에 다 몰려 있거나 아니면은 1개, 2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하나, 둘, 셋, 넷 총 8가지의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그럼 8가지를 여기 있는 공식 K 로그 W에다가 집어넣으면은 K 로그 8 요거 이제 K는 볼츠만 상수입니다. 여기서 이제 K는 볼츠만 상수라고 하고요. 그 엔트로피를 이제 처음 주창했던 볼츠만을 기념해서 볼츠만 상수라고 하고 볼츠만 상수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그 기체 상수를 아보가드로 수로 나눠준 것입니다. 사실은 거꾸로 얘기하면 이제 기체 상수를 그러니까 볼츠만 상수 곱하기 아보가드로의 수를 하면은 이제 기체 상수가 된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체 입자가 3개인 경우에는 엔트로피가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그 기체 입자가 결국에는 점점 더 많아져서 이제 만약에 아보가드로 수만큼 1몰계만큼 있다라고 하면은 이 값이 훨씬 더 커지겠죠. 그죠? 네,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그 이제 무질서도를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무질서도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어떤 시스템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기체 분자들이 여기 이제 상자 안에 뭐 기체 분자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제 어떤 높은 온도에서는 이 기체들이 무작위한 어떤 방향과 속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랜덤 디렉션과 벨로시티를 가지고 이제 막 움직입니다. 랜덤 디렉션과 랜덤 벨로시티를 가지고 막 움직입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이제 무질서도가 크다라고 직관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어떤 시스템이 절대 온도 0도가 돼서 그러니까 이제 절대 온도 0켈빈이 되었을 때에는 이제 원리적으로 모든 원자들의 움직임이 멈춰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멈춰서 이렇게 딱 일렬로 이렇게 이제 딱 오더드 된 상태, 정렬된 상태로 이렇게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이제 그 조회를 한다고 생각해 봐요. 조회를 할 때, 그죠? 여러분들이 딱 그 열과 행을 맞춰서 이렇게 대오를 맞춰서 서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있죠? 사실은 딱 한 가지밖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딱 정해진 위치에 딱 정해진 대로 서서 거기에 딱 멈춰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이 뭐 체육 시간에 이렇게 축구 시합을 한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 막 뛰어다니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그 학생들의 흩어져 있는 상태가 여러 가지가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거랑 이제 비슷한 맥락,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흩어져 있는 정도, 이제 얼마나 무질서하게 퍼져 있느냐, 그거에 대한 것이 바로 이제 그거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엔트로피인데요. 자, 엔트로피는 근데 이제 볼츠만이 연구를 해 보았더니 이제 모든 그 고립계에서 일어나는 자발적인 변화의 경우 어떠한
그 변화가 일어날 때, 어떠한 리액션이 일어날 때 항상 엔트로피의 증가가 수반된다. 이때는 이제 이 엔트로피의 증가는 어떤 엔트로피냐면은 우주 전체의,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든 우리가 이제 무슨 일을 하든 그런 이제 케미컬 리액션이나 어떤 그런 변화들은 항상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제 비커 안의 엔트로피는 줄어들 수 있지만은 그 비커와 나머지를 포함한 이 우주 전체의 엔트로피는 언제나 증가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증명을 했습니다. 요거에 대한 증명이 궁금하신 분들은 뭐 이제 물리학과 3학년 과목인 통계역학이라는 수업을 들으면 되시고요. 네. 그래서 연력학 제2법칙은 모든 자발적 과정에서 우주의 엔트로피는 증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요 얘기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시간의 그 방향성, 일방향성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과정에서 항상 어떤 리액션, 케미컬 리액션이 일어나든 무슨 짓을 하든 우주 전체 엔트로피는 어찌됐건 항상 증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증가하는 쪽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말은 조금 더 이제 확장해서 얘기하면은 시간이 무한대로 이제 가게 되면은 t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은 결국 우주의 엔트로피는 이제 맥시멈, 그러니까 우주 전체의 엔트로피는 이제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항상 흘러간다. 그러니까 이제 우주의 무질서도가 이제 최대한 돼서 무질서도가 최대한 된 거는 결국에는 모든 것들이 일종의 이제 유니폼하게 퍼져 있는 먼지와 같은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예측하는 것이 이제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고립되어 있는 우주라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연력학 제2법칙이 맞다면은 맞고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고립되어 있는 우주라면은 무한히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사실 지금 있는 모든 행성들이나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일종의 어떤 먼지와 같은 그 상태로 이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그 내포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은 엔트로피의 변화는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느냐? 자, 엔트로피는 우선 이제 다음과 같은 식으로 우리가 이제 정의가 됩니다. 엔트로피의 변화는 열 변화, 위에 게 바로 이제 열 변화. 그러니까 주변으로부터 받거나 이제 주변에 준 열, 받거나 준 열이 이제 위에 Q 텀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T는 이제 온도 텀입니다. 온도, 절대 온도. 그러니까 받거나 준 열을 이제 온도로 나눠주면은 그것이 바로 이제 엔트로피의 변화가 되는데요. 자, 요 식을 잠깐 잘 살펴보면은, 요 식을 잘 살펴보면, 자, 우리가 이제 어떤 일정한 Q라는 열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그 열을 T가 낮을 때 받으면은, T가 낮을 때는 어떻게 되죠? T가 낮으면은 델타 S가 커지게 되죠. 그죠? 이 식에 따르면은. Q가 일정하다고 일단 생각을 해보고요. 네. 자, 그 다음에 T가 높아지면은 델타 S가 이제 같은 열을 받았을 때에도 낮아지게 됩니다. 그죠? 자, 그 말인 즉슨, 그러니까 온도가 높을 때는 이미 굉장히 무질서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자나 분자들이 막 공기 중을 자기 멋대로 이미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열을 조금 더 해봐야 이제 델타 S,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양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T가 낮을 때, 그러니까 T가 낮을 때에는 낮은 온도에 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낮은 온도가 낮으면은 대부분의 물질들이 이제 고체로 변하게 되죠. 그럼 고체 상태일 때는 물질들이 딱 그 열과 행을 맞춰서 보통 이제 격자 형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럼 고체 상태일 때 열을 받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고체 상태일 때는 질서를 지키고 딱 있다가 이것들이 이제 서서 이제 약간 그 자기 멋대로 이제 움직이고 흩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원래 있던 그 줄지어 있던 고체 상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델타 S의 변화가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제가 방금 설명한 것도 요약이 돼 있죠. 그러니까 주어진 양의 열이 개로 흘러들어오거나 흘러나갈 때 보다 낮은 농도에 있는 개의 엔트로피의 변화가 더 크게 발생한다는. 그러니까 이제 원래 더 질서 있던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제 원래 질서 있던 상태였으면은 열을 받으면은 이제 더 그 무질서도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장 이제 한 가지 예시를 보면은, 자, 화산에서 분출된 뜨거운 용암이 바다로 흘러들어와서 차가운 바닷물을 가열해서 수증기를 발생시키는 이러한 경우, 이러한 리액션이 일어나는 경우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전체 시스템은 여기 이제 바다인데, 바다인데 여기에 이렇게 이제 용암이 흘러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용암이 흘러 들어오면은, 자, 용암은 열이 높으니까 용암에서 바다로 Q가 흘러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바다 입장에서는 Q가 이만큼 열을 받은 거고, 용암 입장에서는 Q만큼 열을 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Q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그 바다의 경우에는 우주 전체 엔트로피의 변화는 델타 S 바닷물 더하기 델타 S 용암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델타 S 바닷물, 그러니까 바닷물의 엔트로피 변화는 이제 Q,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제 용암에서 바다로 전달된 열만큼 Q 나누기 앞에 요 공식에 의하면은, 요 식에 의하면은 바닷물의 온도로 나눠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용암의 엔트로피 변화는, 그러니까 용암은 뜨겁다가 차갑게 식기 때문에 그 엔트로피가 줄어들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용암은 엔트로피가 줄어들게 되고 바닷물은 엔트로피가 증가하게 됩니다. 용암은 마이너스 Q 잃어버렸잖아요. 그죠? 열을 이만큼 잃어버리고 이거를, 근데 이제 이 용암의 엔트로피 변화는 용암의 온도로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식을 다시 쓰면은 Q 오버 T 바닷물 빼기 Q 오버 T 용암. 자, 이렇게 써지게 됩니다. 그죠? 네. 이렇게 써지게 되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Q가 동일하니까 결국에는 얘를 다시 쓰면은 Q 앞으로 빠져나오고 T 바닷물 분의 1 빼기 T 베이버. 그러니까 이제 용암의 온도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용암의 온도가 이제 바닷물의 온도보다 항상 높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요 TC분의, 그러니까 요 이제 바다의 온도가 더 낮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값이 더 크잖아요, 그죠? 요 값이 더 크게 되니까 결국에는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니까 이 값은 0보다 크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전체 시스템의 엔트로피는 증가하는 쪽으로 간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비가역적 변화에서 엔트로피는 증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네. 그래서 연력학 제3법칙은 이제 절대 온도 0도에서 주어진 물질이 고체 상태이고 구성된 입자들이 완벽하게 배열된 결정을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구성 입자들이 배열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딱 한 가지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엔트로피가 0이다. 즉, 그러니까 어떤 주어진 상태에서 원자들이 전혀 안 움직인단 말이에요. 전혀 안 움직이고 딱 어떤
규칙에 맞춰서 이렇게 결정을 이루고 있을 수 있는 상태는, 그죠? 이렇게 이제 열과 행을 딱 맞춰서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상태는 딱 한 가지밖에 없죠, 어차피.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어떤 결정 구조, 크리스탈 구조를 이루고 있을 때는 존재할 수 있는 상태가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엔트로피가 0이라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확장시켜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절대 온도에서 완전하고 순수한 모든 결정질 물질들의 엔트로피는 0이다. 딱 한 가지 상태만 존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엔트로피 값은 이제 0이 된다. 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순물질들이 절대 온도 0도에서는 이제 한 가지 상태로밖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엔트로피가 0이 되는 거고요. 하지만 절대 온도 0도는 이제 그 이루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실제로 생활하는 온도는 약 300켈빈이잖아요. 그죠? 300켈빈. 그러니까 0도에서 300켈빈이 될 동안 이제 서서히 이제 온도를 올리면은 얘네들이 원자들이 가만히 고정되어 있지 않고 결국에는 점점 움직이는 거죠. 그죠? 점점 움직이고 점점 움직인다는 거는 엔트로피가 점점 증가한다. 라는 것과 이제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모든 물질이 0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은 엔트로피가 어느 정도씩 올라가는데 그 어느 정도 올라가는 정도는 물질마다 다 조금씩 차이가 있단. 그래서 자, 뭐 주어진 물질의 엔트로피는 절대 온도 0도에서는 이제 0을 기준으로 해서 0을 기준으로 하는 상대적인 값으로 이제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표준 상태가 뭐라 그랬죠? 25도씨 1기압 1atm에서 이제 측정된 물질의 엔트로피는 결국 고유한 어떤 성질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의 표준 상태에서 측정된 엔트로피는 결국 물질의 여기다 쓰면은 물질의 고유한 성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물질의 표준 엔트로피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즉 이제 이런 표준 엔트로피 25도씨 1기압에서 측정한 표준 엔트로피도 이제 다 테이블로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미 이제 사람들이 아주 조심스럽게 실험을 해서 테이블화되어 있다. 라고 우리가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했듯이 저번에 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 표준 생성 엔탈피 했던 것처럼 그죠? 표준 엔트로피의 변화도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기체와 요 기체, 지금 질소 기체 1몰과 산소 기체 2몰이 만나서 산화질소 2몰이 생성되는 이러한 반응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럼 이 반응의 델타 S, 이 반응이 일어날 때 엔트로피 값은 어떻게 변하는가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볼 수가 있죠. 어떻게? 항상 화학에서는 어떤 델타 변화량은 나중 빼기 처음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NO2의 표준 엔트로피의 2배. 그러니까 우리 항상 몰수를 곱해줘야 되죠. 빼기 SN2 빼기 2SO2. 네. O2의 이제 표준 엔트로피. 요거를 계산을 해주면은 자 어떻게 된다? 이제 요 값들은 각각 다 표에서 가져오는 거죠. 요 값들은 표에서 가져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요 값들을 가져와서 계산해 보면은 이제 그 책에 나와 있는 요 값을 생각해 보면 2 곱하기 240.5 줄 per K. 여기 이제 단위를 잘 보시면은 에너지를 온도로 나눠 준 거예요. 빼기 191.5 줄 per K 빼기 205 줄 per K. 여기 2 곱하기.
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해 보면은 어떻게 되죠? 요거를 계산하면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마이너스. 어떻게? 마이너스 120.5 줄 퍼 켈빈 몰. 그러니까 1몰당 약 마이너스 120.5 줄 퍼 K라는 엔트로피가 줄어들게 되는데요. 자, 이 말인 즉슨 이 반응이 일어나면은 무질서도가 감소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무질서도가 왜 감소하느냐? 우리가 직관적으로 여기에서 알아볼 수가 있죠. 이 식에서. 즉 여기에서는 지금 3몰이잖아요. 그죠? 기체 3몰이 있단 말이에요. 기체 3몰. 3몰의 기체가 있는데 나중에는 2몰의 기체만 남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3몰이 있었다가 2몰만 남았다. 그러니까 이제 공 3개가 막 움직이고 있다가 얘네들이 반응을 해서 이제 몇 개가 들러붙고 해서 이제 2개의 덩어리만, 2덩어리만 남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질서도가 오히려 감소했다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네.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자발적인 자발적 변화를 판단하는 기준은 우주의 엔트로피 변화이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력학체 2법칙에 따르면은 모든 자발적인 변화는 자발적 변화. 그러니까 그냥 가만 냅두면 일어나는 것들은 어떻게 전 우주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제 흐르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근데 우주의 엔트로피를 계산하는 거는 조금 힘든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나는 이제 어떤 그 실험실 안에서 비커 안에서 어떤 반응을 뭐 진행하고 있는데 그 이 전체 우주의 어떤 그 엔트로피를 내가 어떻게 측정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네. 그거는 측정하기가 어렵지만은 하지만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이게 이제 우주라고 치면은 전체 우주라고 치면은 나는 요만큼 시스템에서 어떤 이제 일을 막 벌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열이 만약에 밖으로 이렇게 이제 나가게 된다면은 이제 얘네들이 반응을 해서 이제 밖으로 이제 열을 배출한다라고 하면은 이때 우리가 이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우주가 Q만큼의 열을 얻었다면은 이 시스템은 사실은 마이너스 Q만큼의 열을 잃은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체 에너지는 항상 보존이 되니까 누가 잃었으면은 얘가 Q만큼의 열을 잃어버렸으면은 그 Q가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로 그냥 같다라고 자연스럽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요거를 바탕으로 생각해 보면은 전체 우주의 엔트로피의 변화는 시스템의 엔트로피와 주변의 엔트로피 변화를 합한 것인데 주변의 엔트로피는 아까 했던 그 델타 S 이꼴 Q 오버 T 네. 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일정 압력 조건에서 이렇게 주변의 엔트로피 변화는 주변이 얻은 열을 그 주변의 온도로 T라는 온도로 이제 받은 것인데 그런데 이제 주위가 잃은 열은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서 잃은 열은 시스템이 받은 열이랑 똑같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 값을 우리가 마이너스 델타 H 시스템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델타 S environment는 델타 S surrounding은 T분의 마이너스 델타 H 시스템 요렇게 우리가 이제 쓸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자, 요 식을 다시 쓰면은 델타 S 시스템 더하기 델타 S 서라운딩은 델타 S 시스템 빼기 T분의 델타 S H 시스템. 네. 즉 여기랑 여기를 보면은 전부 다 요 개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시스템의 델타 S와 델타 H를
를 기반으로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즉 요 델타 우주는 델타 S 우주는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즉 요 값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자발성을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양변을 곱해주면은 여기에서 양변에 t를 곱해주면은 자, 잘 보세요. 자, 요 식에서 양변에 t를 곱해주면 이렇게 되죠. t 델타 우주 t 델타 s 시스템 빼기 델타 h 시스템 이렇게 되는데 이때 자발적인 과정은 어떻다? 그러니까 이제 자발적이라면은 왜 이렇게 잘 자발적이면은 델타 S 우주 값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그죠? 네, 그래서 요 값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죠. 같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요렇게 되거나 여기에서 양변에 마이너스를 취하면은 델타 H 시스템 빼기 T 델타 S 시스템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된다. 즉 요렇게 될 때 if 요거를 만족하면은 어떤 반응이 자발적이다. 라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양을 우리가 이제 지금 여기서 쓴 이 양을 우리가 이제 새로운 값으로 어떤 깁스 프리 에너지라는 이제 이름으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 깁스 프리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깁스는 이제 요 깁스 프리 에너지를 제창한 이제 1900년대 초반에 살았던 그 미국의 유명한 물리화학자입니다. 깁스. 이름이에요. 깁스 이름. 네. 그래서 깁스가 발견을 했기 때문에 깁스 에너지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정의는 델타 H 마이너스 T 델타 S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깁스 프리 에너지는 결국에는 이제 굉장히 화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깁스 프리 에너지가 0보다 크면은 자발적이지 않은 반응이고요. 어떤 리액션에서 깁스 프리 에너지 0보다 작으면은 자발적이다. 그러니까 가만 냅둬도 내가 아무런 어떤 특별한 짓을 하지 않더라도 이제 그 반응은 무조건 일어나게 돼 있다. 네. 그래서 그것을 예측할 수 있는, 그것을 얘기할 수 있는 중요한 물리량이고요. 즉 다시 말해서 모든 자발적 과정은 델타 G가 0보다 작아지는 방향으로 그냥 이제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화학 반응을 내가 이제 시키는데 어떤 A랑 B를 섞었다고 해봐요. A랑 B를 섞었는데 얘네들이 만나서 C가 될까? 그러니까 그냥 내가 이제 뭐 가열을 하지 않고 뭐 특별한 일을 하지 않더라도 A, B를 섞으면 알아서 C라는 걸로 변화가 될까? 아니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 그걸 알기 위해서는 델타 G를 계산을 하면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델타 G가 0보다 작을 때는 이제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그것이 이제 일어날 것이고 델타 G가 0보다 크면은 자발적으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는 다시 말해서 외부에서 뭔가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외부에서. 그러니까 내가 그냥 뭐라 그래야 되나?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이제 뭐 갑자기 떠오르는 건 이제 뭐 여러분들 그 뭐지 옛날 요즘 여러분들은 잘 안 먹나? 그 뭐 뽑기라고 하나요? 아니면 뭐 이제 그 내가 살던 이제 그 경상도에서는 이제 국자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설탕을 그냥 녹인 거잖아요. 설탕 녹이고 이제 그 탄산소다 좀 넣으면은 요렇게 이제 과자처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그냥 설탕과 탄산소다를 섞어 놓으면은 사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그죠? 네. 그런데 이제 얘가 어떤 자발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하려면은 그러니까 자발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강제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보통 이제 가열을 많이 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잘 일어나지 않는 변화가 일어나게 하려면은 가열 같은 걸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실 요거는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그 변화 화학 반응 속도와도 좀 관련이 돼 있는 거긴 한데, 그래서 자발적이지 않은 반응은 안 간다는 게 아니고 얘를 가게 만들려면은 외부에서 뭔가 에너지를 줘야지만은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음을 20도에 놔두면 녹잖아요. 그죠? 근데 물이 20도에서 내가 20도에서 물컵에다 물을 떠놨는데 얘가 얼음이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 얘를 얼음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외부에서 어떤 변화를 줘야 되는 퍼터베이션. 외부에서 주변의 온도를 0도 이하로 낮춰주는 어떤 그런 짓을 해야지만 얘가 이제 얼음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게 바로 이제 자발성의 이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델타 G는 델타 H 마이너스 T 델타 S로 주어지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이제 몇 가지 그 경우의 수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뭐냐면은 T는 절대 온도니까, 얘는 이제 절대 온도니까 T는 항상 0보다 큽니다. 그죠? 네. T는 항상 0보다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반응의 자발성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델타 H가 0보다 크고 델타 S도 0보다 큰 경우, 그러니까 어떤 리액턴트에서 반응물에서 영어로 하지 말고 반응물에서 얘가 반응이 일어나서 생성물이 되었다. 생성물이 되었다고 하면은 이때 델타 H가 0보다 크다는 거는 흡열을 했다. 밖에서 열을 받았다는 거고요. 델타 S가 0보다 크다는 거는 이제 어떤 그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그러니까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은 뭐 기체가 생성됐다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한 개의 물질이 두 개로 쪼개졌거나 이런 식의 이제 변화를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런 변화가 있을 때에는 자, 얘도 플러스고 얘도 플러스인데 마이너스 t도 플러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이제 얘가 그럼 플러스가 될까 마이너스가 될까? 여기 있는 요 델타 G가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는 뭐가 결정하는? 결국에는 그 이 델타 G가 이제 작아질지 커질지는 요 T가 결정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T가 엄청 크면은 요 뒤에 텀이 커지겠죠. 그죠? 같이 T 델타 S도 같이 커지게 되고요. 그러면은 T가 점점 커지면은 얘가 이제 델타 H보다 커지는 어떤 포인트가 있겠죠. 그러면은 얘가 마이너스가 될 거고. 즉 온도를 올리면은 델타 G가 마이너스가 되는 포인트가 올 것이고, 온도를 낮추면은 그죠? T가 점점 낮아지면은 반대로 이제 그 여기가 이제 점점 커지게 되고, 얘는 플러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델타 G가 어느 순간 플러스가 되겠죠. 네. 델타 G가 플러스가 된다는 거는 거꾸로 얘기해서 역반응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갈 때의 델타 G가 있으면은 정반응의 델타 G는, 그러니까 델타 G의 정반응은 거꾸로 얘기하면 델타 G의 역반응의 마이너스를 취한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요 케이스에는 온도를 올리면 델타 G가 마이너스가 되니까 자발적으로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온도를 낮추면 역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델타 H는 플러스고 델타 S가 마이너스인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델타 S가 마이너스고 여기도 마이너스 T잖아요. 그죠? 그럼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죠? 플러스가 되니까 델타 H도 플러스, 여기도 플러스. 그러니까 이제 이 반응은 열을 흡수하는데 무질서도도 낮아진단 말이에요. 열을 흡수하면서 분자가 점점 약간 이렇게 질서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열을 흡수하면서 분자가 어떻게 이제 그
열을 흡수하는데 이제 분자가 점점 약간 고체처럼 된다거나 이런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잘 생각해 보면은 델타 G가 항상 양의 값을 가지게 되니까 모든 온도에서 과정이 비자발적이 된다. 모든 온도에서. 그러니까 얘는 항상 델타 G가 플러스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러한 변화는 그냥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델타 H가 플러스고 델타 S가 마이너스인 거는 그냥 이제 일반적으로는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그 역과정, 거꾸로 가는 과정이 모든 온도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델타 H가 마이너스고 델타 S가 플러스인 경우, 얘는 어떻게 돼? 발열이고, 그러니까 엔트로피도 증가.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몰수가 증가한다거나 액체가 기체가 된다거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발열 반응이면서 전체 시스템의 무질서도도 증가하는 이런 케이스는 델타 G가 항상 음의 값을 갖게 되니까 모든 온도에서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얘는 그냥 가만 냅두면은 이런 과정은 항상 일어난다는 거죠. 항상 일어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둘 다 마이너스인 경우, 둘 다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낮은 온도에서 델타 G가 음의 값을 갖게 되어 과정은 자발적으로 일어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오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이너스고 여기도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t에서 하면 여기는 이제 플러스가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t가 크면은 델타 G가 플러스가 되고 이때는 이제 t가 크면 델타 G가 플러스, t가 작으면은 델타 G가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낮은 온도에서 델타 G가 음의 값을 갖게 되어 자발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높은 온도에서는 그 역과정이 자발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여러 변화들을 우리가 이제 이 델타 G, 델타 H와 델타 S 값으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 변화가 왜 그렇게 되고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다. 예측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 그래서 깁스 프리에너지와 이제 평형을 우리가 이제 곧 다음 챕터에서 배우게 될 텐데요. 평형을. 그러니까 어떤 반응에 델타 G가 0보다 작으면은, 그러니까 여기 이제 반응물이 있고 생성물이 있단 말이에요. 생성물. 그러니까 뭔가를 반응시키면은 얘가 이제 이쪽으로 막 변한단 말이에요. 막 변화를 하는데 이 변화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델타 G가 이제 작아지다가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이제 더 이상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포인트가 온단 말이에요. 더 이상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때를 우리가 이제 평형 상태라고 부르고요. 그러니까 이제 델타 G가 0이 되는 포인트, 델타 G가 0이 되는 순간이 오는데 이때는 이제 양쪽 어느 쪽으로도 이제 갈 수 있다는 거죠. 갈 수 있다는 거고 그러다가 이제 반응이 더 진행되게 되면은 이제 생성물이 많아지게 되면은 다시 이제 역으로 가는 역반응이 우세한 그런 이제 포인트가 이제 오게 됩니다. 어느 순간.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평형 상태라는 걸 배우게 될 건데 이퀄리브리움. 그러니까 이제 평형이라고 하는 거는 주어진 어떤 온도에서 그러니까 이제 모든 방향으로 변화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딱 평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라고 할 수 있냐면은 크게 봤을 때는 더 이상 어떤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는 거죠. 더 이상 눈에 보이는 변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물에다가 소금을 녹이는 케이스를 생각해 보세요. 물에다가 소금을 녹이면은 여기 물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내가 NaCl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가 이제 처음에는 그냥 순수한 물에다가 NaCl을 넣으면은 당연히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얘가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더 넣고 더 넣으면은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종종 이렇게 만나서 그 물 안에서 떠다니다가 부딪혀서
다시 NaCl로 결합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충돌하는 경우가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의 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제 더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럼 내가 NaCl을 계속 넣으면은 결국엔 나중에는 이제 이 물 안에 NaCl의 양이 너무 많아져서 NaCl의 양이 너무 많아져서 Na와 Cl이 이제 오히려 거꾸로 이제 NaCl로 결합하는 그런 것들이 더 우세한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형일 때는 결국에는 이제 어떤 포화 상태가 되면은 이제 평형에 도달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녹는 속도와 녹아있던 애들이 다시 결합하는 속도가 똑같은 상태가 되면은 그때 이제 바로 이제 평형, 이퀄리브리움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서는 지금 이제 여기 다음 장 챕터 13에서는 이제 상평형, 그러니까 이제 페이즈 이퀄리브리움과 그 혼합물과 용액의 총괄성이라는 얘기로 이제 그 평형과 그 다음에 이제 물질들이 섞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네. 그래서 13장은 우리 이제 지금 45분이니까 잠깐 쉬었다가 55분 되면은 시작하도록 합시다. 네, 잠깐만 쉴게요. 화면 공유가 되고 있는지 봅시다. 자, 우리 이제 13장에서는 이제 상평형과 혼합물 그리고 용액의 청괄성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이제 순수한 물질들, 자연계에 존재하는 순수한 물질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제 그 고체, 액체, 기체 상태로 이제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상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것들을 이제 페이즈라고 하는. 자, 이것들을 이제 페이즈 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런 이제 상태, 물질의 이제 그 고체, 액체, 기체 상태는 이제 외부 조건에 따라서 외부 조건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서로 왔다 갔다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것들은 이제 언제 액체 상태로 있고 뭐 액체 상태에 있던 거를 이제 어떤 조건을 바꿔주면은 고체가 되고 고체를 어떤 조건에서는 기체로 고체 상태가 이제 어떤 조건에서는 기체로 바뀔 수가 있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평형과 혼합물이라는 제목으로 있는데요. 자 상평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12장에서 봤듯이 모든 변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변화는 바로 이제 깁스 프리 에너지의 변화, 깁스 에너지의 변화로 우리가 그 예측 혹은 이제 기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까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이제 어떤 클로즈 시스템, 근데 이제 자 우리가 이제 요렇게 어떤 그 비커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비커가 있고 여기 이제 물이 있고요. 내부에 물이 있고 이제 열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물질도 이렇게 이제 수증기로서 얘가 이제 수증기가 생겨서 수증기가 이렇게 이제 생기거나 이제 수증기가 물로서 다시 돌아오거나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러한 이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때 그러면은 물이 더 증발할 것이냐 아니면은 물이 늘어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바로 이제 요 표면에서의 그 이제 그 물질 교환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표면에 있는
우리가 이제 어떤 그 물을 이렇게 떠났을 때 여기 이제 분자들이 이렇게 막 움직인다면 분자들이 막 움직이다가 원래는 이제 그 상온에서는 분자들끼리 서로 계속 이렇게 충돌을 하고 있다. 계속 충돌을 하고 있는데 우연히 어떤 분자가 이제 충분한 에너지를 얻게 되면은 표면에서 이렇게 이제 기체로 변화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기체에서는 수증기가 이렇게 떠다닌단 말이에요. 수증기가 떠다니고 있다가 수증기가 이렇게 막 떠다니다가 우연히 물 표면을 만나면 다시 이제 물로 이렇게 이제 돌아오는 과정도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런 과정도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면은 과연 무엇이 이제 이러한 반응을 결정하는가? 바로 이제 그것은 깁스 프리 에너지의 변화입니다. 깁스 에너지의 변화. 그러니까 수증기일 때의 깁스 에너지와 물일 때의 깁스 에너지를 비교했을 때 물일 때의 깁스 에너지가 물의 깁스 에너지가 더 낮다면 그러니까 수증기가 물이 될 때 수증기가 물로 변할 때 깁스 에너지가 낮아진다면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물이 수증기가 될 때 깁스 에너지가 낮다면은 그냥 물은 수증기가 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니까 이제 물이 수증기가 되는 케이스는 바로 앞에서 했던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물이 수증기가 될 때에는 열을 흡수해야 됩니다. 열을. 흡열이죠. 근데 동시에 델타 S는 어떻게? 무질서도는 얘가 액체에서 기체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도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무질서도가 증가하게 되겠죠. 그죠? 액체가 되니까. 그래서 이건 이제 무질서도도 이제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케이스는 델타 G는 델타 H 마이너스 T 델타 S인데요. 네. 델타 H 마이너스 T 델타 S인데 여기는 플러스잖아요. 그죠? 플러스고. 여기도 플러스인데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가 붙었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T. 네. 그래서 그러면 요거는 합쳐서 이제 마이너스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그럼 여기는 플러스잖아요. 그죠? 플러스. 자, 그러면은 T가 결국에는 크면 클수록 T가 크면 커지면 커질수록 뒤쪽 음수 텀이 점점 커지잖아요. 그죠? 음수 텀이. 그러니까 T가 커지면은 물이 수증기로 되는 델타 G가 0보다 작아지는 거고. 근데 T가 작을 때에는 이 뒤에 텀이 작으니까 충분히 크지 못해서 델타 G가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물이 수증기가 될 때에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100도씨를 기준으로 100도씨보다 높으면 수증기가 되고 100도씨보다 낮으면 물이 되는 걸 선호하잖아요. 그죠? 그걸 바로 우리가 이 델타 G로부터서 델타 G의 식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그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주어진 온도에서 물이 수증기가 될 때 델타 H와 델타 S를 알면은 주어진 온도에서 얘가 물이 되는 걸 좋아하는지 수증기가 되는 걸 좋아하는지 이런 거를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과 비슷한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케미컬 포텐셜, 화학 포텐셜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바로 이제 그 화학 포텐셜은 몰당 깁스 에너지다. 그러니까 몰당 깁스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이제 화학 포텐셜은 보통 이렇게 이제 뮤라는 기호로 표시하게 됩니다. 뮤는 델타 G 나누기 N 여기 이제 몰수가 됩니다. N 몰수로 이제 나눠주고. 그러니까 깁스 프리 에너지는 사실은 이제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그 크기 성질이기 때문에 분자의 개수, 분자나 원자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그 에너지의 값은 더 커지게 되죠. 왜냐하면 분자 한 개가 연소할 때보다 분자 여러 개가 연소할 때 나오는 에너지의 양이 많으니까.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델타 G는 크기 성질인데 세기 성질로 바꿔주기 위해서 이제 델타 N으로 나눠주면은 이제 요 화학 포텐셜 뮤는 세기 성질, 인텐시브 프로퍼티가 되는 거죠. 인텐시브 프로퍼티가 되고. 그래서 이 각각 1몰과 1몰의 화학 포텐셜을 비교를 하면은 이제 이 물질이 이 상태를 좋아하는지 아니면 저 상태를 좋아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즉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자발적으로 흐르듯이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위치 에너지. 이거 이제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배웠던 이제 포텐셜 에너지죠, 그죠? 그러니까 포텐셜 에너지가 높은 데에서 낮은 곳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거랑 마찬가지로 화학 포텐셜, 뮤 값이 높은 데에서 뮤 값이 낮은 곳으로 이제 어떠한 변화가 이제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물질의 상변화가 일어날 때. 그래서 이제 그 화학 포텐셜 뮤는 깁스 프리 에너지를 깁스 에너지를 몰수로 나눠준 것이고요. 몰수로 나눠준 것이고, 그래서 액체 상태의 물과 기체 상태의 수증기 사이에서 물질 이동이 일어나기 전에 개의 깁스 에너지는 다음과 같다. 그러니까 델타 G 전체는 물과 수증기의 깁스 에너지의 썸인데, 요 물의 깁스 에너지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러니까 물의 화학 포텐셜에다가 곱하기 물의 몰수. 요거 이제 물의 몰수죠, 그죠? 그 다음에 요 델타 G 수증기는 수증기의 화학 포텐셜에다가 수증기의 몰수를 곱한 것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근데 이때 이제 물이 이제 자발적으로 증발을 델타 N 몰만큼 이제 원래 물이 있던 게 수증기로 날아가 버렸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이때 나중,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깁스 프리 에너지는 뮤 물 곱하기 원래 이제 물인 거의 몰수가 이만큼 날아가 버렸으니까 줄었죠, 그죠? 마이너스. 수증기는 델타 N만큼 증가했죠, 그죠? 수증기의 몰수는 물에서 델타 N만큼 이제 늘어났으니까. 그래서 이제 뮤 수증기 곱하기 N 수증기 더하기 델타 N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깁스 에너지의 변화는 뭐다? 델타 G는 항상 나중에서 처음을 빼주면 된다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나중에 깁스 프리 에너지와 그 전에 깁스 에너지를 빼주면은, 자, 요거를 식을 다시 쓰면은, 자, 요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요 델타 G 전은 뮤 워터 N 워터 더하기 뮤 수증기 N 수증기.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요렇게 이제 날려버리면은 얘네들 요것과 요거가 캔슬되고 그 다음에 요것과 요거 캔슬되죠, 그죠? 그래서 남는 거는 뭐다? 델타 수증기 빼기 뮤 수증기 빼기 뮤 물 곱하기 델타 N. 근데 델타 N은 항상 0보다 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물에서 수증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 전체가 0보다 작아야 되는데 델타 N은 항상 0보다 크니까 몰수는 지금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물에서 수증기로 갔다. 물에서 수증기로 변했다. 델타 N만큼. 그러니까 플러스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전체가 마이너스가 되려면은 요 부등호가 성립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물 분자가 수증기로 이렇게 증발했다라고 하는 거는 물 분자가 수증기로 증발했다고 하는 거는 수증기 상태의 포텐셜이 물 상태일 때의 포텐셜보다 낮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물 상태보다 수증기 상태를 그러니까 주어진 온도 T에서는 어떤 온도에서는 어떤 온도와 압력 지금 그 상황에서는 물 분자가 물로 있는 것보다는 수증기로 있는 것을 선호하는 그런 경우가 된다라고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 조건이 딱 들어맞아서 두 개의 포텐셜이 동일한 상태가 되면은 두 개의 포텐셜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 델타 G 수증기와 델타 G 물 즉 뮤
수증기와 N 수증기가 뮤 물 곱하기 N 물 두 개가 똑같아지는 상태가 되면은 이제 더 이상 어떻게 된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증기에 만약에 지금 요 케이스라면은 if 요런 케이스라면은 지금 여기가 이것보다 작죠, 그죠? 그러니까 뮤가 작으니까 근데 요 는이 성립하려면 어떻게 돼? 거꾸로 N 수증기는 N 물보다 커야겠죠, 그죠? 네. N 수증기는 N 물보다 커야 된다. 그래서 요 두 개를 곱한 값이 요 두 개를 곱한 값이랑 똑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이상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물론 이제 이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이제 수증기에서 물에서 수증기가 되는 거랑 수증기에서 물이 되는 물 분자의 개수가 서로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멀리서 크게 봤을 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때를 우리가 이제 물이 이러한 상태에 도달하는 경우를 두 개의 페이즈가 연력학적으로 평형 상태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형. 평형을 우리가 영어로는 equilibrium 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평형 상태. equilibrium. 네. 자. 그래서 하여튼 개념이 조금 잡혔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페이즈라는 게 있는데 페이즈라고 하는 거, 상이라고 하는 거는 물질이 어떤 상태로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그 동일한 상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선 페이즈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쉽게 말해서는 고체, 액체, 기체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고체 상태, 액체 상태, 기체 상태를 의미하는 또 다른 용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제 페이즈라는 게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고체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적으로 고체와 기체와 액체는 다르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제 그 어떤 특정 조건이 되면은 갑자기 물이 얼음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 보세요. 10도씨의 물이랑 20도씨의 물은 우리가 크게 봤을 때에는 별로 변화가 없죠. 그죠? 비슷비슷해 보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손을 담그거나 뭐 이렇게 온도계를 재보기 전까지. 그런데 10도씨의 물이랑 마이너스 10도씨 이걸 이제 마이너스 10도씨에 놔두면은 얘가 변화가 일어나서 이제 딱딱한 고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확연히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변이, 페이즈 변화라고 부릅니다. 혹은 물을 그죠? 그러니까 이제 80도와 90도, 90도와 95도에서는 둘 다 액체 상태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를 101도가 되는 순간 갑자기 얘네들이 이제 기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액체가 아니라 이제 이렇게 공기 중으로 날아가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러면 조금 더 엄밀하게 고체, 액체, 기체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은 고체 상태라고 하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원자와 원자 사이가 지금 여기 동그랗게 그린 거는 원자라고 보시면 돼요. 네. 원자와 원자 사이가 이렇게 단단하게 화학 결합으로 결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바이브레이션은 할 수 있습니다. 바이브레이션은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진동은 할 수 있는데 얘네들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는 없는 거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을 우리가 이제 고체 상태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액체 상태는 원자들이 이렇게 이제 서로 딱 붙어 있지만 이제 움직이는 붙어 있지만 이제 마음대로 움직이는 경우 이렇게 이제 마치 여러분들이 그
굉장히 그 사람이 많은 뭐 놀이공원 같은 곳이나 아니면은 뭐 사람이 많은 만원 버스, 만원 지하철에서 이렇게 움직일 때와 같이 서로 이렇게 딱 붙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서로 이렇게 비키면서 움직일 수 있는 케이스 있는 상태를 우리가 이제 액체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고체 상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고체 상태는 고체는 기체, 우리가 지금 이제 기체를 해야 되죠. 기체 상태는 아예 얘네들이 이제 서로 이렇게 이제 붙어 있지 않은 경우, 서로 붙어 있지 않고 공간적으로 서로 떨어져 있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상태를 이제 기체 상태, 기체 페이즈라고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냥 이제 뭐 초등학교, 중학교 수준에서 이제 고체는 그냥 딱딱한 거, 액체는 이렇게 이제 모양이 바뀔 수 있는 것, 뭐 기체는 뭐 공기랑 비슷한 것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원자나 분자 수준에서는 이런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픽처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상평형 그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페이즈 다이어그램이라는 것이 이제 이번 단원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번 장에서 나오게 되는데, 자, 페이즈 다이어그램은 뭐냐면은 온도와 압력의 함수로 주어진 물질이 나타내는 상들의 경계를 표현한 그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여기 물의 상평형도를 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바로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x축은 온도, temperature고 y축은 압력, pressure입니다. 그래서 그 x축이 온도고 y축이 압력일 때 각 주어진,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 포인트는 어떤 임의의 포인트는 바로 이제 그 주어진 온도와 압력 상태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때 어떤 물질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라는 걸 의미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 아래쪽은 기체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쪽은 고체 상태, condensed, 여기 이제 가운데 쪽은 이제 액체 상태를 의미하게 되고요. 그다음 맨 왼쪽은 고체 상태를 의미하게 됩니다. 고체 상태. 그러면은 이제 그러니까 어떤 주어진 온도와 압력 상태에서 이제 여기는 기체고 어떤 주어진 온도와 압력 상태가 주면은 어디는 액체고 어디는 고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 라인 지금 여기 보면 여기 이제 라인이 있죠. 요 라인을 기준으로 녹색으로 합시다. 요 라인을 기준으로 만약에 내가 이제 요 상태에 있었다. 여기 이제 온도가 뭐 마이너스 엄청 낮은 상태인 거고 그다음 여기 이제 압력이 뭐 굉장히 낮은 사실은 여기는 이제 지금 로그 스케일로 그려져 있어요. 로그 스케일. 그러니까 이제 x축이 로그로 돼 있다. 그럴 때 이제 온도를 올리면은 어떻게 되느냐? 온도를 올리면은 고체에서 기체 상태가 된다.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이 상태에서 압력을 올리면은 기체가 액체가 된다. 이 상태에서 이제 뭐 온도를 낮추면은 액체가 고체가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알 수 있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상평형도에서 주의할 점 중에 재미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여기가 이제 임계점이라는 데가 있어요. 임계점. 임계점 다음에는 지금 여기 이제 초임계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supercritical water. 초임계 상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초임계 상태는 사실은 이제 그 액체도 아니고 곧 기체도 아닌 상태입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이제 액체와 새로운 페이즈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적으로 느끼고 있는 페이즈는 경험적으로 느끼고 있는 상은 고체, 액체, 기체 크게 세 가지인데 그 초임계 상태가 되면은
액체와 기체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는 그런 새로운 페이즈가 됩니다. 새로운 페이즈.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이제 임계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의 임계점 같은 경우에는 섭씨 374도 이상이고 압력도 218도 이상이 되면은 요거는 이제 새로운 성질을 가지는 그런 상태로 이제 변화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가운데에는 여기 가운데 있는 요 포인트는 바로 이제 삼중점이라고 되어 있죠. 삼중점. 영어로는 트리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트리플 포인트. 트리플 포인트에서는 사실은 얘는 이제 세 가지 상 모두 존재하는. 그러니까 액체도 있을 수 있고 고체도 있을 수 있고 기체도 있을 수 있는 그 포인트를 의미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그 감이 잘 안 오시겠죠, 그죠? 네. 감이 잘 안 오기 때문에 우리가 영상 자료를 한 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창을 새로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유튜브에 뭐 괜찮은 비디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봅시다. 여러분들 화면 보이시죠? Imagine the same substance existing as a solid, a liquid, and a gas, all at the same time. Sounds impossible, doesn't it? It's what's known as the triple point, and we are going to demonstrate it now. Any pure substance can exist in three phases. It can be a solid, a liquid, or a gas. We can show these phases using a pressure-temperature diagram called a PT diagram. This graph shows the location of the different phases 제가 of 지금 pure 이제 그 자동 substance in relation 번역을 to pressure 띄워놨기 and 때문에 temperature, 네. with pressure P on the 완벽하지 vertical 않더라도 어느 axis 정도 and the 여러분들 temperature 내용을 T on 이해하실 the 수 있을 horizontal 거예요. axis. The three phases are separated from each other by so-called separation lines. There's a melting line between the solid and the liquid phase, the sublimation line between the solid and the gaseous phase, and the vaporization line between the liquid and the gaseous phase. The triple point is the location where all of these lines meet. It is specified by a certain pressure and temperature that is characteristic for each substance. If a pure substance is at these specified temperature and pressure values, all three phases will be present at the same time. One says that the three phases coexist. Pure water has a triple point temperature of 0.01 그래서 이제 순수한 물의 경우에 Celsius 삼중점은 and a triple point pressure of 0.01도와 611.5 Pascal. 611.5 파스칼. This is the same as about 0.6% of the usual atmospheric pressure. At this 그러니까 point, water 저 will exist both as 600 ice, as 파스칼은 이제 liquid, 일반 and as 기압의 vapor. 약 0.6%에 Let's see 해당하는 what this 굉장히 looks like in practice. 그 낮은 압력을 For 의미해요. this experiment, we need a vacuum chamber, which is connected to a vacuum pump. A combined pressure and temperature sensor is connected to the hose between chamber and pump. It is also connected to a PC via USB, and values of absolute pressure and temperature in degrees Celsius can be shown on the screen. Inside the chamber, we place a 지금 petri 이렇게 dish with 해서 liquid 이제 water. 그 After 내부의 the chamber has 압력을 been 줄여줄 sealed, the 거예요. pump is switched on. Both pressure and temperature start decreasing immediately. During evacuation, the liquid water starts to boil as the pressure drops to the saturation pressure at the given temperature. 자,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그 펌프로 그 챔버 안에 있는 공기를 빼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챔버 안은 점점 공기가 없어지고 진공에 점점 가까워집니다. 그러니까 압력이 낮아지는. 그러니까 압력이 낮아지니까 지금 물이 가만히 있던 물이 그냥 온도는 똑같은데 점점 이제 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The glass beads reduce the splashing of water during boiling while the pressure decreases. They will also provide nucleation sites for the other two phases. While the pressure drops quite quickly, it takes longer for the temperature to approach values around 0.01 degrees Celsius. Unfortunately, our pressure sensor cannot measure below 1.2 kilopascal, but we will see later that the pressure is low enough as the water will be in all three phases.
This can, however, ice on the surface. After some time, we see both formation of ice on the surface of the liquid water and that vapor bubbles appear in the liquid. 자, 이제 온도를 낮추니까 We now have a 이제 situation where the water is boiling under a thick layer of ice. This is water at its triple point. All three phases coexist. 자, 지금 여기에서 이제 그 트리플 포인트에 도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잘 보시면은 이제 얼음도 있고 물도 있고 안쪽에는 이제 기체 상태도 존재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The different phases are, however, not in equilibrium, as the amount of water in each of the phases changes with time. When we switch off the pump, the water will be stable at the triple point as long as the chamber manages to hold the necessary pressure and temperature conditions. Once we open the inlet valve and increase the pressure back to normal, we can see that the vapor bubbles disappear first. 자, 그래서 이제 지금 Small 밸브를 열면은 droplets on the 다시 glass 이제 pipe 압력이 eventually 증가하게 evaporate 되죠. and the ice in the petri dish begins to melt. 그래서 트리플 포인트에서 압력을 In a second run 증가시켰더니 of the 이제 다시 이제 experiment, 다른 we also 상태로 place 이제 a small 변화하게 beaker with sulfuric acid in the chamber. The acid attracts water molecules from the gas phase and helps to improve the vacuum. 이제 압력을 낮추면은 점점 이렇게 이제 얼음이 생성되는 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고요. The steam produced during boiling eventually lifts the ice cap in a sudden motion. The triple point of water is used to define the Kelvin scale. Kelvin is the unit for absolute temperature and thermodynamics and one of the 7 base units in the 그래서 이제 International 절대 System of 온도를 Units. 이렇게 정의한다. At absolute pressure below the triple point, a substance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크리티컬 포인트, 임계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계점이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이제 영상 자료를 every 한번 substance 보도록 has 하겠습니다. a critical temperature that both exceed liquid or gas. We can show these phases using a temperature pressure diagram called the PT diagram. This graph shows the location of the different phases of a pure substance in relation to pressure and temperature, with pressure P on the vertical axis and the temperature T on the horizontal axis. The three phases are separated from each other by so-called separation lines. We have the sublimation line, which divides the solid and the vapor phase. The sublimation line ends at the triple point, which is the point where all three phases coexist. There is a melting line between the solid and the liquid phase, and the vaporization line between the liquid and the gaseous phase. The vaporization line ends in the critical point. The temperature on this point is called the critical temperature and usually gets designated the symbol TCR. The critical pressure has the symbol PCR. These values, together with the critical density, are characteristic for each substance. With pressure and temperature that exceed the critical values, the substance will become supercritical and the differences between the liquid and the gas phase disappear. Let's see how this works in practice. 자, For 그래서 this 이제 experiment, 슈퍼크리티컬 we made 스테이트가 our own 되면은 pressure tank. 초임계 It 상태가 has a 되면은 thermometer, a 액체와 pressure 기체 meter, 사이에 어떤 and the 그 pressure relief valve. 분리가 We also 액체와 have some 기체 dry 상태의 ice, which 간격이 is carbon 없어지게 됩니다. dioxide in the solid phase. 지금 The 드라이 heating 아이스를 plate 가지고 and 실험을 the 할 heating 거예요. base. We put some dry ice into the tank and seal the tank. As the pressure tank is completely sealed, the pressure builds. The dry ice starts at a low temperature, but with the rising pressure, it soon turns into a saturated liquid vapor mixture at about 40 bar and 5 degrees Celsius. 지금 그래서 이제 By applying 압력이 heat to the 높아졌기 tank, 때문에 we increase the pressure and temperature towards the critical point at 온도도 constant 올렸고요. 지금 volume. 이제 밑에는 이산화탄소 액체가 있는 거고 위에는 CO2 이산화탄소 has a critical 기체가 이제 temperature 존재하게 됩니다. of 31.25 degrees Celsius,
and a critical absolute pressure of 73.9 bar. So we want to heat up the carbon dioxide to its critical temperature. And because the volume of the tank is constant, we can also build up the pressure. As the pressure and temperature reach the critical point, the distinction between the liquid and gaseous carbon dioxide becomes less visible and eventually disappears. 여기 지금 이제 밑에가 액체고 위에가 기체인데 이제 이 경계면이 The 사라지게 phase 됩니다. boundary between the liquid and the gas vanishes. The CO2 is now in a supercritical state. 지금 이 안에 있는 To return CO2는 to a 초인계 state 상태가 below 됩니다. the critical point, we will cool the carbon dioxide and make it reappear in the saturated liquid vapor mixture. By removing the heating plate and then adding dry ice on the aluminum cylinder, we can observe that the liquid vapor interface suddenly reappears as the temperature decreases. 온도가 내려가니까 갑자기 We have 밑에가 이제 returned 액체가 to 되는 the 걸 볼 수 있습니다. saturated liquid vapor mixture. Supercritical CO2 is used in a variety of applications, for example, to remove caffeine from coffee beans. 우리가 이제 그러한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관찰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트리플 포인트와 이제 임계점이 어떻게 생겼는지 일단 대략적으로 영상 자료를 통해서 네,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죠? 네, 그래서 이 물의 트리플 포인트는 약 0.0098도, 압력은 0.006기압. 네, 이 정도일 때 이렇게 이제 트리플 포인트가 생긴다고 했었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승화 라인이죠. 그죠? 승화. 여기는 승화 라인이고 여기는 액화 라인. 여기는 그 기화 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방금 봤던 그 이산화탄소의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의 상평형의 경우에는 바로 이제 이 페이지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이제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는데요.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고 여기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대부분의 물질들의 이 상평형 곡선이 이산화탄소랑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오히려 이제 물처럼 상평형 곡선이 뒤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오히려 조금 더 드문 편입니다. 그래서 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자 보시면은 솔리드일 때 여기가 얼음이잖아요, 그죠? 여기 얼음인데 내가 압력을 올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지금 이제 어떤 임의의 이런 온도에 있었다고 해요. 여기 지금 얼음 상태인데 압력을 올리면은 그러니까 즉 얼음에다가 내가 압력을 가하면 얼음을 꽉 눌러주게 되면은 얘네들이 자발적으로 리퀴드, 액화가 되게 됩니다. 액체가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얼음을 온도를 올리면 당연히 물이 됐다가 이렇게 이제 수증기가 되는 거를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압력이 충분히 낮다면은 압력이 충분히 낮을 때에는 가열을 해주면은 얘가 이제 액체 상태 없이 바로 기체로 변화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런 이제 그 물질의 온도 변화에는 엔트로피 변화가 수반이 되게 되고 온도 변화에는 엔트로피 변화가 수반되고 압력 변화에는 부피 변화가 수반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상전이 곡선에서 이 델타 T분의 델타 P, 즉 지금 X축이 T고 우리가 그죠? 여기가 X축이 T고 Y축이 압력 P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의 기울기를 우리가 계산해 보면은 기울기를 계산하면은 그거 뭐냐? 기울기를 계산하면 요거에 이제 일종의 이제 그 부피 변화분의 이제 엔트로피 변화
이제 동일하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 기울기 상평형도에서의 기울기가 바로 이제 물질의 어떤 특성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델타 T분의 델타 P가,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갈 때 이제 요 프레셔가 그러니까 프레셔에 따라서 요 기울기가 그거 뭐냐, 이산화탄소에서는 여기가 이제 기울기가 어떻게, 여기는 이제 기울기가 플러스가 되죠. 그죠? 기울기가 0보다 큰 상태가 되는 거고. 지금 여기는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여기 이제 특히 여기가 이제 기울기가 마이너스가 된 상태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왜 이렇게 되느냐? 바로 이 기울기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는 바로 요걸로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죠. 델타 V분의 델타 S.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물질이 고체에서 액체가 될 때, 엔트로피가 어떻게 돼요? 엔트로피가 증가하게 되죠. 그러니까 고체가 지금 요 라인은 액화 라인이잖아요. 그죠? 지금 요 라인은 액화 라인인데, 여기는 이제 액화 라인인데, 고체에서 액체가 될 때에는 엔트로피가 델타 S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죠? 델타 S가 이제 증가하게 되는데, 지금 요 기울기가 플러스라는 거는 얘가 0보다 큰데 델타 V가 결국에는 0보다 크기 때문에 기울기가 플러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즉 이산화탄소의 경우에는, CO2의 경우에는 CO2 고체, 드라이 아이스에서 CO2 액체, 이산화탄소 액체가 될 때 부피가 어떻게 돼요? 증가하기 때문에 기울기가 플러스인 거고요. 근데 이제 물의 경우에는 얼음이 됐을 때 부피가 오히려 더 커지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그건 바로 이제 물의 분자 구조 때문에, 물의 특정한 분자 구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얼음이 될 때 델타 V가 그러니까 얼음이 될 때 부피가 커지는 거. 거꾸로 이제 얼음에서 물이 될 때 이제 부피가 작아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기울기가 여기서는 이제 마이너스가 되게 된다. 기울기가 마이너스가 되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에서는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가 된다는. 근데 사실은 이제 물의 경우에는 이제 물처럼 이렇게 고체가 될 때 부피가 더 커지는 이런 케이스는 사실은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은 이제 특별히 수소 분자의 산소와 수소의 이 배열 때문에 이제 얘가 얼음이 되면서 특정 배열을 이루면서 오히려 더 많은 부피를 차지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상당히 이제 예외적인 경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상평형도를 알면은 이 상평형도 상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특정 온도와 압력에서 우리가 이제 온도를 바꿔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압력을 바꿔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쉽게 예측을 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보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산이나 이런 데 이제 높은 산에 가서, 높은 산 속에 캠핑을 가서 이제 밥을 짓게 되면은 밥이 설익게 된다고 하잖아요. 그죠? 혹은 차라리 이 예제가 낫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서 압력밥솥을 쓰면은 밥이 더 잘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물의 경우에 압력을 높였다고 생각합시다. 지금 여기 이제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압력이 엄청 높을 때에는 바로 이제 어떻게 돼요? 이게 지금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압력이 높다는 거는 원래는 얘가 이제 100도씨에서 여기가 지금 노멀 보일링 포인트, 여기가 100도잖아요. 압력이 지금 여기 1기압인데 압력을 내가 올렸단 말이에요. 압력을 올리면은
어떻게 압력을 올리면은 100도에서 이제 얘는 계속 리퀴드로 남아 있게 되죠. 그죠? 여기가 지금 다 리퀴드 상태니까. 대신에 이제 얘가 가스가 되는 수증기가 되는 포인트, 수증기가 되는 온도는 훨씬 높잖아요. 그죠? 네. 수증기가 되는 온도가 높아진다. 즉 보일링 포인트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압력밥솥을 쓰게 되면은 그냥 100도씨에서 물이 끓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압력밥솥 안에 압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한 뭐 120도, 130도 이런 온도에서 이제 물이 끓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밥이 이제 더 쌀을 우리가 이제 더 높은 온도에서 끓일 수가 있는 거죠. 더 높은 온도에서 가열이 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더 잘 익게 되는 거죠. 더 잘 익게 돼서 이제 밥맛이 좋아진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해서 압력이 낮으면은 그러니까 압력이 여기 지금 1기압이잖아요. 그죠? 그럼 1기압보다 낮은 상태가 되면은 끓는 점이 이렇게 이제 여기에서 끓기 때문에 끓는 점이 100도씨보다 낮은 상태인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이제 밥을 하게 되면은 이제 물이 100도가 아니라 한 60도, 70도, 80도 이런 데에서 끓게 되기 때문에 네. 그 쌀이 잘 익지가 않아서 이제 밥이 설익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제 상표현도가 주어지면은 이제 그 어떤 그 주어진 온도와 압력에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어느 정도 예상을 이제 하실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헬륨의 상표현도가 있는데 헬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다양한 슈퍼플루이드 상태라고 이제 그런 상태들이 이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헬륨의 슈퍼플루이드 상태를 우리가 이제 한번 헬륨의 슈퍼플루이드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Hello everyone. Today I'll tell you about the most widespread noble 자, green 보시면은 지금 여기에서 이제 힐륨, it's 액화 헬륨이 안에 들어있는데 이제 점점 낮추면은 여기 위에 표면을 한번 보세요. 표면이 굉장히 이제 매끈해집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렇게 유튜브 보면은 다른 어떤 슈퍼플루이드 Thanks to 이런 brilliant 영상들을 아마 찾으실 수가 neighbors. 있을 Only 거예요. 네. need 그냥 dense. 설명이고 네. 이제 다른 어떤 이제 실험 영상들도 있고요. 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여기 이제 그 상표현도까지 했고 지금 이제 그 다음 시간부터 이제 혼합물에 대해서 나갈 건데요. 네. 혼합물은 이제 또 다른 설명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